네, 지난 시간에 로그 함수 끝까지 봤어요, 그렇지? 오늘은 삼각함수인데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아마 삼각함수 그래프 전까지만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사실 빨라요, 설명이. 네, 오늘 하루 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벅찰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잘 봅시다. 천천히 해볼게요, 최대한. 자, 오늘 하는 건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 크게는 삼각함수 단원이 있는데 이 단원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게 각에 대해서 배웁니다. 각도.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함수라는 저 함수를 배워요. 함수, 어떤 함수인지, 얼마가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값은 어떻게 정할 건지, 나오는 건 어떻게 계산돼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삼각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활용이 들어가요. 활용.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하면 여러분 중3 때 했던 삼각함수 기억나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억납니까? 걔네들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식들도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각도를 어떻게 잴 건지, 그 다음 길이는 또 어떻게 찾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앞에 2개 정도 이렇게 볼 겁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뭐 한다고 했냐면 각에 대해서 본다 그랬어요. 각. 자, 선생님이 일반각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먼저 각도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작하는 선이기 때문에 시초선이라는 말을 붙여요. 됐어요? 그 다음 움직이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 P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동경과 10초선이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부르는데, 자, 잘 보세요. 10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럼 10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요. 그러면 요 동경을 나타내는 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초선하고 동경이 있는데 이 각도를 50도라고 했어요. 50도. 됐습니까? 네. 한 바퀴가 몇 도예요? 360도예요. 그치? 그러면 한 바퀴를 돌고서 50도를 더 가면, 한 바퀴를 돌고 50도를 더 가면 410도예요. 맞습니까? 얘 위치하고 요 각의 위치하고 지금 어때요? 똑같지? 그러면 두 바퀴를 갔다고 생각해보자. 두 바퀴를 돌았어. 720도가 될 거고 거기에 50도가 더 들어가니까 770도. 이해돼요? 반대로 뒤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뒤로 한 바퀴를 돌고 50도만큼 올렸어. 그러면 마이너스 310도가 돼요.
자, 지금 여기다가 물론 얘네 말고도 수없이 많은 걸 쓸 수 있어요. 그치? 선생님 말 이해돼요? 그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이 많은 각의 표현들이 전부 다 나타내는 게 뭐야? 요 동경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기보다는 같은 위치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얘네를 우리가 어떤 건 줄 알고 막 갖다 써? 모르잖아. 하나의 동경의 위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걸, 그래서 얘네를 통틀어서 묶어서 나타낼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50도는 무조건 더해져요. 근데 얘가 한 바퀴를 돌고서 50도를 간 건지, 두 바퀴를 돌고서 간 건지, 아니면 한 번도 안 돌고서 간 건지, 뒤로 돌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서 n은 정수예요. 자, 이 말 이해됩니까? n 값은 그럼 얼마예요가 아니야. 얼마가 됐든 정수라면 다 될 수 있는 거야. 0이 들어가도 되고 1이 들어가도 되고 2가 들어가도 되고 마이너스 30이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결국 얘가 나타내는 동경은 무조건 뭐야? 이렇게 생긴 애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표현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는데, 이때 n은 정수고 알파는 0에서 360 사이, 등호는 빼야지. 0에서 360보다 작다, 요렇게 돼 있는 걸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파가 360도보다 크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라는 요 숫자는 얘는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가장 짧은 움직임으로 봤을 때 얼만큼 움직였냐, 양의 방향으로만 보자. 한 가지로 정해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의 동경을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각이라는 걸 사용해서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한번 봅시다. 30도라는 건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그냥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00도 라고 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00도면 뒤로 200도만큼 움직인 거지. 뒤로. 맞아요? 그럼 반대로 앞으로는 얼마나 움직인 걸까? 160도 움직이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160도만큼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얘가 16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건, 잘 보세요. 얘를 갖고 요걸 찾을 때 360도를 더하거나 뺍니다. 그래서 0에서 360도 사이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각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500도라고 해보자. 더하거나 빼라 그랬지. 얘는 지금 360도보다 커요. 그치?
크기 때문에 내가 일반각으로 표시하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냥 갖다 쓰기에는. 그래서 얘도 바꿔줘야 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얼마가 와야 될까요? 360을 더하거나 빼라 그랬지. 더하면 더 커지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 계속 벗어나요. 맞습니까? 360도를 빼줘요. 뺍니다. 빼면 얼마나? 140도. 요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거기 뒤에 자는 애들 좀 깨워줄까? 승훈아! 바로 선생님 앞으로 오고 싶지 않으면 자다 걸리지 마세요. 봤는데 자고 있으면 선생님 요 앞으로 옵니다. 자,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겠어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30도 한 번만 더 해보자. 얘를 일반각으로 표시를 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30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요 뒤에 알파라고 붙여주는 애가 음수를 쓰면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0에서 360 사이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 4분면마다 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볼게요. 이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있어요. 1 4분면이라고 하면 0에서 90도 사이예요. 맞지? 좌표 평면에서 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을 보통 시초선으로 잡아요.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고 1, 4분면의 각이다라고 하면 0에서 90도 사이예요. 맞습니까? 동경의 위치가 1, 4분면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0에서 90도 사이인데 그냥 갖다 쓰면 안 되고 일반각으로 표시를 합니다. 일반각으로.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요 사이에 있다. 요게 1, 4분면 각이다. 이해돼요? 네. 이번엔 2, 4분면 각을 볼게요. 2, 4분면. 2, 4분면이라고 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는 작아. 뭔 소리냐면 90에서 180 사이인데 이것 또한 일반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에 각이 있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온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모르기 때문에 360을 계속 갖다 붙여주는 거야. 그럼 4, 4분면, 3, 4분면, 4, 4분면도 마찬가지. 얘네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에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 요 사이에 있는 각을 3, 4분면 각이라고 합니다. 4, 4분면은 360도 270 알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 네, 360 요렇게 이해됐어요?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겠어요? 요게 일반각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됐지? 자
91페이지 보세요. 대표 유형 1번입니다. 세타가 2, 4분면 각이래. 거기 입 벌리고 자는 친구 좀 떼어줄래? 계속 떼어줘. 입에 뭐 들어가겠어, 얘야. 이걸 너무 크게 벌리네. 자, 대표 유형 1번. 세타가 2, 4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냐? 세타가 2, 4분면 각이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각으로 표시를 합니다. 360n 플러스 2, 4분면이니까 90도보다는 클 거고 360n 플러스 180보다는 작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3분의 세타를 봐. 3분의 세타. 3분의 세타라고 하면 얘도 3으로 나누고 얘도 3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3으로 나눠줍니다. 120 곱하기 n 플러스 30. 그 다음 얘는 120n 플러스 60 이렇게 돼요. 됐니? n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n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n에다가 0부터 집어넣어 봅니다. 굳이 음수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0부터 순서대로 넣으면 돼요. 0부터 0 집어넣으면 30에서 도구나 3분의 세타 얘가 60도 사이래.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으면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지.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말도 안 꺼냈어요. 그치? 이번엔 1을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150도에서 180도.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됐니? 2 대입해봐요. 2 대입하면 270도에서 3분의 세타가 270도에서 얼마야? 2면 300인가? 300도. 그럼 얘는 4사분면. 이해됐습니까? 자, 3부터는 굳이 안 넣어봐도 돼요. 왜? 3부터는 계속 얘가 360도가 되지? 360도가 된다는 건 얘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자지 말고 굳이 아침부터 여기까지 와서 왜 자고 있어? 여가 온 거 공부 좀 합시다. 모자 똑바로 쓰시고. 자, 지금부터 그냥 자면 밖으로 나가시면 돼요. 알겠지? 내가 지명하면 그냥 나가세요. 굳이 여기 있지 말고. 어차피 잘 거면 나는 꼴 못 봐요. 알겠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자러 들어온다고? 나가서 뭐 강의실로 가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뭐야, 스스로 나가는 거야? 먼저 나가는 거야? 왼쪽 기사를 내가 먼저 나간다 이러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더 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는 4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돼요. 됐니? 대표 유형 2번. 세타를 나타내는 동정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정이 일치한답니다.
이때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 세타는 180에서 270도 사이랍니다. 세타가 180도에서 270도 사이에 있대요. 됐니? 4세타라고 하면 자 굳이 얘기를 따지면 얘는 동경의 위치예요. 지금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나타내는 건 180에서 270 사이면 몇 사분면이에요? 몇 사분면? 3, 4분면이에요. 근데 얘를 4배를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4배를 하면 자 그래서 4세타를 하면 얘는 일반각으로 표시를 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쨌든 얘랑 위치가 일치하는 거지. 그럼 4배를 하면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세 바퀴를 돌든 몇 바퀴를 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경의 위치가 여기 얘랑 같아진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세타를 넘기고 계산을 해봅니다. 3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돼 있고 세타는 3으로 나누면 120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n에다가 얘가 한 바퀴를 돌았는지 두 바퀴를 돌았는지 세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숫자를 적당히 대입을 해봐요. 0을 집어넣어 보세요. 0 집어넣으면 세타가 그냥 0도니까 의미가 없지. n에다가 1 대입해 보세요. 1 대입하면 120도가 나오는데 이 120도라는 애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 돼요. n에다가 2를 대입해 보세요. 2 대입하면 240도가 되고 여기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이 돼요. 3 대입해 보세요. 3 대입하면 360도야.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는 거 누구밖에 없어? 240도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세타는 그러면 240도여야지 4배를 했을 때 다시 원래대로 위치가 돌아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늘 쓰던 각도기에 있던 각도기에는 0에서부터 180도까지 돼 있어요. 그렇지? 한 바퀴면 360도라고 배웁니다. 그지?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60분법이라고 해요. 60분법. 자, 요렇게 나타낸 걸 60분법. 분법도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봤어요.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대수할 때. 뭐를 잴 때 또 60분법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시간 아니 안 배웠어? 시간 읽을 줄 몰라요? 네. 네. 각도와 시간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왜 밀접한 관계를 가질까요?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데? 시계가 360도니까. 그런 발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지면과 그지? 태양
땅이 뜨기 시작해서 질 때까지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시간을 정했지. 그래서 각도하고 시간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져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와 그림자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과 날짜가 정해져요. 그 뭐냐? 해시계. 말도 안 나와 이제. 해시계 본 적 있어요? 아니 실물로 말고 사진으로라도 본 적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원형 뭐라 그래야 돼? 볼 안에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뭐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제 그림자를 갖다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게 결국엔 날짜와 시간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구나. 해시계고 나발이고 그냥 동그라미 이것만 보면 되는데 뭐, 그지? 네. 자, 어찌됐든 쟤는 60분법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을 했던 겁니다. 됐어요? 각도를 재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창안을 해요. 자, 이렇게 있어요. 부채꼴이 하나 있습니다. 부채꼴. 됐습니까? 부채꼴이 있고 여기 중심각이라고 해서 얘를 세타라고 할게요. 자, 이때 부채꼴을 선생님이 같은 중심각을 갖는 애를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있다. 그럼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제각각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애를 R1이라고 하고 두 번째까지 가는 애를 R2, 세 번째를 R3, 네 번째를 R4, 다섯 번째를 R5라고 이렇게 합시다. 됐습니까? 자, 이제 각을 재는데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 여기 호를 보세요. 호의 길이 L1, L2, L3, L4, L5 이렇게 있어요. 잘 봐. R1대 R2대 R3, R4, R5는 L1대 L2대 L3, L4, L5 요거 이해돼요? 모든 원은 서로 닮음입니다. 맞아요?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도 무조건 닮음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옆에 친구 좀 깨워라. 정신 차리고. 다시. 모든 부채꼴, 중심각이 같은 모든 부채꼴은 다 닮음이에요. 그럼 얘가 말하는 건 뭐냐? 잘 보세요. 이걸로 인해서 R1분의 L1하고 R2분의 L2하고 R3분의 L3하고 R4분의 L4하고 R5분의 L5하고 다 어때요?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내 말 이해돼요? 이해돼? 그럼 바꿔서 얘기를 해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가 같은 애들은 전부 다 중심각이 어떻겠어요? 똑같겠지? 내 말 이해됩니까? 네. 중심각이 다 같아져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걔네들이 갖는 하나의 값에 대해서 그 값을 갖는 애들은 전부 다 중심각이 한 가지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얘를 각으로 치자. 왜? 값이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호의 길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호를 이용해서 각을 잰다라고 해서 호도법이라고 불러요. 호도. 호두 아니고 호도. 됐어요? 호도법이라고 불러서 자, 쟤는 그럼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몇 도 몇 도라는 단위를 쓰잖아. 그치?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라디안. 라드 아니에요. 라드. 라드 아니고 라디안인데 줄여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중요해요. 반지름 분의 부채꼴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부채꼴. 부채꼴에서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를 우리가 세타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근데 선생님이 괄호를 쳐놨지. 쟤는 생략을 합니다. 생략. 됐습니까? 저건 생략을 해요. 자, 봐봐. 그럼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좀 이쪽에다 쓰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라디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1라디안이면 여기 있는 반지름하고 L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R분의 호의 길이,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를 하면 1이란 소리예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뭔 소리야?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하고 어떻다? 똑같다. 이해돼요? 그럼 호의 길이를 좀 늘려봅시다. 중심각을 늘려보자. 어디까지 가나 했더니 반원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생긴 반원이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호의 길이야. 됐습니까? R분의 L 하니까 얘가 놀랍게도 무리수가 나옵니다. 여태까지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파이라고 배웠지. 네, 파이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반지름을 가지고 똑같이 재보면 대충 3.14배 정도 나온다. 그렇게 해서 비율로 나타난 게 파이예요. 이걸 우리가 여태까지는 파이라고 불렀고 정확한 명칭은 파이 라디안이에요. 자, 뒤에 자는 3명 정신 차리고 다시 파이라고 불렀고 그 파이가 3.1415가 나온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이걸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냥 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파이를 곱해. 왜? 몰라. 그렇게 하래. 다 이러고 알고 있어요. 파이를 붙이는 건 맞지만 왜 곱해야 되는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원의 둘레라고 하면 2파이R이지. 원의 둘레 구할 줄 알죠? 네, 2파이R이에요. 2파이R. 반지름에다가 3.14가 2번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지름으로 봤을 때는 대충 3.14배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넓이는 약간 더 고차원적이에요. 계산으로만 하려면. 근데 육안으로 보면 넓이라는 건 얘를 잘라요. 잘라서 번갈아 가면서 붙여. 위아래로. 뒤집어서 붙이고 똑바로 붙이고 뒤집어서 붙이고 이렇게 붙이다 보면 네, 울퉁불퉁한 네, 갑자기 울퉁불퉁한 이제 그런 모양이 나와요. 네, 갑자기 릴스가 떠올라서 깜짝 놀랐네. 그래서 그런 모양을 계속 이제 더 세분화해서 쪼개면 걔가 평평해져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부르고 R분의 L을 세타라고 이렇게 부른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는 뭘 이용한 거다? 모든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은 다 닮음이기 때문에 R분의 L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하나의 고유 특성,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R분의 L이 중심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각도로 잡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저거로 파생되는 것들을 좀 볼게요. 호의 길이. 호의 길이. R분의 L이 세타라며. 맞지? 그러면 L은 뭐가 나와요? 양변에 R을 곱해봐. 이걸 세타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자예요. 네. 그리스 문자예요, 그냥. L은 양변에 R을 곱하면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R 세타 이렇게 나타나요. 단순하지. 잘 봐. 여기가 3분의 파이라고 하자. 여기는 9예요. 그럼 호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R 곱하기 세타 얼마? 3파이. 이렇게 찾는 거야.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어라? 이렇게 돼 있으면 540도인가요? 자, 저기서 말하는 얘는 라디안일 때 각도를 뜻하는 거예요. 라디안. 60분법이 아니라. 그러면 60분법을 라디안으로 고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고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치는 방법은 파이는 180도랑 같은 뜻이에요. 평각이라고 하지 우리가. 평각을 60분법으로 나타내면 180도. 평각을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로는 3.141592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각도상으로는 평각이다 이렇게 보시고 한 가지 더 해보자면 1라디안이라고 하면 57점 몇 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도 무리수예요.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은 거지. 자,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삼각형에서 정삼각형에서 끝을 살짝 눌러주면 얘가 볼록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약간 튀어나오게 만들면 부채꼴이 만들어질 거고 그 부채꼴 호의 길이가 결국에는 반지름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살짝 눌러진 정도가 대충 2점 몇 도 정도 누르면 원형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쟤를 바꿀 때 파이를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파이에다가 180을 대입하면 돼요. 됐습니까? 반대로 60분법을 라디안으로 고칠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돼요. 알겠어요? 몇 개만 해볼게요. 특수각만 합시다. 특수각만. 90도. 90도는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 됐니? 그 다음 60도 180분의 파이 곱하면 내가 어려운 거 물어봤니?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요. 워낙에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얘네는 굳이 이걸 외워야 되나가 아니라 하다 보면 금방 외워집니다. 그리고 할 때는 그냥 180분의 파이 이렇게 곱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만든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호의 길이 이제 알았어. 호의 길이는 알았고 이제 뭐 할 거냐면 넓이를 넣을 겁니다. 넓이.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기억납니까? 자, 단순하게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넣었어요. 그치? 맞아요? 그럼 먼저 봅시다. 원의 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나타냈어요. 됐습니까? 자, 이걸 식으로 써보자.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이 R이야.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됐지? 360도를 라디안으로 표시해 봅시다. 360도면 몇 파이? 2파이. 2파이 이렇게 될 거고 중심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60분법 아니고 라디안으로 표시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중심각은 세타 이렇게 돼요. 아니 그럼 얘를 약분할 거 약분하고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거 또 다른 거랑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45도야. 그리고 반지름이 3이에요. 요거의 호의 길이와 그 다음에 넓이를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봅시다. 먼저 호의 길이라고 할 때 얘를 뭘로 고쳐야 된다고? 라디안으로 고쳐야 된다고. 45도면 4분의 파이. 그럼 요거의 호의 길이는 둘이 곱하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될 거고. 됐습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세타 4분의 파이 해서 넓이가 뭐가 나와? 8분의 9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요? 네, 주어진 대로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R 세타가 뭐라 그랬어요? L이라고 했지. R 세타가 L이래요. 그럼 얘는 뭘로 고칠 수 있냐?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 이렇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요식을 쓰거나 더 용이한 거 그냥 쓰시면 돼요. 됐니? 자, 문제풀이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 오늘 만약에 하면 어디까지 할 것 같아요? 오늘